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러면 이 대표가 부채포 특검을 내려놓겠다.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다른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뭐 당에서 가결하자라는 당론을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나를 가결해 주십시오. 내가 법원 앞에 가서 판단 받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아예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법원에 가겠다. 표결하지 마라.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렵고 어쨌든 표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권성동 의원 사례도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없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 가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주변에서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부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는 구속영장을 칠 만한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넘어오는 거지 검찰이 이건 구속영장까지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그 대장동 수사를 할 때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하자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체포 특권을 쇼핑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구속될지 안 될지 애매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서 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특권을 내려놓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당당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4번이나 사용했잖아요. 본인도 한 번 썼고 윤관석, 이성만, 또 노웅래 이렇게 4명의 의원이 이미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좀 겸연쩍은 모습이라도 보이고 머쓱한 모습이라도 보이고 또 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어떤 메시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다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아니 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포기 안 하시나요 했을 때 지금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하지 않을 수 있겠냐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랑캐가 이미 저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랑캐가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적어도 울림이 있으려면 그동안의 이 관행들 계속 불체포 특권을 사용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간의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네. 그렇다면 결국은 관건은 진정성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면 어쨌든 4번의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발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가. 예, 문제도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다시 체포영장이 오면 네 발로 걸어가서 제 발로 걸어가서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어떤 결행을 할 거로 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좀 돌아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이제 이거는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 해당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대장동 문제가 됐던 지금 뭐 어떠한 물증도 나오니 1년 반 동안 수사했고 성남 FC 건도 그랬고 지금 그 뭐 쌍방울이요? 우리 김영코도 알지만 처음 출발이 그거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나무. 그건 이미 사라진 지가 몇 달 됐어요. 갑작스럽게 뭐 북한에 송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환할 때 소환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처럼? 어떤 분은 절대 소환 안 받잖아요.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분들은 수사 안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은 적 있습니까? 오라는 날짜에 다 갔습니다. 일하겠다고 토요일 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금요일 날 와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소환 다 조사 받았고
성실히 응하라고 성실히 다 응했습니다. 본인 입장 밝히라고 좀 많이 밝혔더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밝혔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길게 얘기했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적정 수위를 넘었으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받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7월 말에 가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방류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저는 여론 안 좋아지면 또 영장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수능 시험 볼 때 또 여론 안 좋아지면은 또 영장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지금 2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결단으로 내가 가서 받겠다. 구속 위험이 있지만 받고 거기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건데 이제 그 시간에 국민 안전도 챙기고 민생 챙기자는 제1야당 대표의 말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증도 찾아내고 수사 똑바로 해가지고 영장 치십시오. 거기에 응해서 대표가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금까지 안 간다고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헌법에 권리인데도 왜 그걸 포기 못하느냐고.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역량을 야당 대표, 전임 정부, 야당 의원들 잡는 데 쓰지 마시고 정말 대부분은 우리 민생 챙기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자, 요는 다음번 영장 청구되면 진짜 그때는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걸어가겠다라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검찰 반응은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검찰 쪽 반응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뒤늦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 관계자 B 영장 청구한 것도 없고 당장 계획도 없어서 말할 게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지난번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 FC 건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반응처럼 당장 남은 혐의 중에서 검찰 청구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게 없다라는 건데 지나간 대장동 성남 FC 관련해서 다시 추가 보완 수사랄지 혐의를 좀 보완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일단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사용해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을 때는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제 추가 범죄 혐의를 더해서. 근데 우리 한민수 대변인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옳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또 깊게 생각하면 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소환에 응할 때 다 응했다고 그러는데 소환이라는 것은 조사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도 자기가 정해서 가려고 하고 가서 진술서 같은 거 하나 놓고 나는 5시에 나가겠다. 이게 사실은 진정성 있는 소환의 어떤 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없고 청구돼도 기각이 충분한 걸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우리가 좀 했는데 또 하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영장이 부결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아슬아슬했잖아요. 그리고 윤관석이랄지 이성만 의원 때보다도 훨씬 더 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우리가 돌직구 나와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생물이고 수사는 생물이라고.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또 생각지 않는 어떤 단서를 확실히 또 잡아가지고 증거를 잡아가지고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제 한 얘기처럼 교수단체 연설을 한 것처럼 나 당당히 검찰에 이제 영장 심사 받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해달라. 아니면 회기를 조정해달라. 그래서 내가 법원에 가서 받겠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보다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나올지 그건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씀도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하시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약속에서 하신 말씀은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회기를 단축하든 아무튼 본인의 가결을 되도록 하든 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흠집내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약속 잘 지킬 테니까 보시고 뭐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검찰로부터 뭐 검찰 계셨으니까 요구 오면은 당연히 응하고 그 협의하는 겁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날짜도 정하고. 왜냐하면 본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5시, 7시라는 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지요. 그렇게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왜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한동훈 장관님이나 윤석열 대통령님 자주 쓰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면 내 편은 평등하지 않아도 되고 네 편만 평등해라. 그거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부인도 평등하고 장모도 평등하고 이재명도 평등하고 한민수도 평등하고 이런 사회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국민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열심히 하십시오. 검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반응 보일 시간에 기자들한테 수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지금 재판 들어가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유였다면서요. 무조건 구속된다면서요. 그럼 물증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동규 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잖아요. 탄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 민생 챙기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여당의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당 비판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뭐 그냥 지나간 모습을 좀 더 세우겠다니까 좀 환영할 일인데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양성했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에 더욱이 의심이 갑니다.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무렴치의 극치입니다. 자, 박 의원님. 옛날에 보면은 몇 년 전에 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저 안건을 전 상정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상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표결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저게 뭐 본인이 의장께 이거를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기 열어놓지 말고 억지로 회기 열어서 맨날 놀고 싸우는 거 이런 국회 국민들한테 보여주시지 말고 그 시간에 지역구 의원들 지역 가서 주민들하고 막걸리도 먹고 요즘 고충 얘기 듣게끔 지역 민심도 듣고 나와서 그걸 또 국회에서 논의하게 시간을 좀 주고 맨날 열어놓지 말고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당당하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다만 만약에 또 저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일본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위험이 돼서 일당 대표께서 저기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저거는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어디선가 또 만들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불체포 특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일단 반기는 기류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친명, 비명 양쪽에서 모두 다 잘했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원식 의원, 정치, 검찰, 정쟁 유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약속이다. 김한정 의원, 정부 여당 당황한 눈치, 정면 돌파 잘했다. 안호영 의원, 시원하다.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다. 라는 찬사를 쏟아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저는 이것이 좀 더 빨리 나왔으면 그만큼 민주당이 더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전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의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만시지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부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 왜 돈봉투 의혹 전에는 포기 못했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